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자, 요즘요,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재테크나 연금에 대한 고민하시는 분들 많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요. 이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 돈이 투자가 되는 데다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확정돼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싸서 고민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기저기 아플 때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저렴한 질병 후유장애 보험들까지 여러 가지로 만나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 중에 내 보험에 궁금증 있으시거나 리모델링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6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고요. 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셔서 채팅 통해서도 함께 보시기 바랄게요. 자,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네,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시청자분들은 노후 준비 어느 정도 돼 있으신가요? 이제 연금 준비는 필수라고 하는데 여기에요, 달러를 활용해서 내 노후를 책임져주는 연금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보험일지 오늘 김상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 길라잡이 김성군입니다. 자,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자, 굉장히 큰 걱정들 많으셨죠?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의 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노후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또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를 연금을 어떤 방식으로 받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글로벌 시대 연금, 달러로라는 어떤 제목으로 달러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달러를 받든 원화를 받든 어쨌든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요. 혹시 안 하셨다면 오늘 강의를 집중해 주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자, 노후 준비를 할 때는요, 이 5가지만 원칙으로 하신다면 그 노후 준비는 실패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노후 자금은 넣어두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돈이 적든 많든 한 번 넣었던 자금은 그냥 잊어버리는 게 그 노후 준비하는 첫 번째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노후 자금을 자동으로 운영을 하게 내버려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돈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돈을 들어갔는데 뭐 수익률이 적거나 아예 돈이 불어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긴 시간 이후에 나의 노후 될 때는 명목 소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실질 소득은 줄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운영하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자, 자산 규모 대신 소득의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는요, 나는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것보다는 나는 한 달에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쓸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산의 총액을 얼마를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렇게 자산 규모보다는 소득 규모를 준비를 하시는 게 그 순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바로 투자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돈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은행금리 아시겠죠? 은행금리 1%도 되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이자 소득세 세금까지 띄면 결국 투자하지 않으면 돈은 불어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5번째는 뭘까요? 바로 분산하고 또 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식도 몰빵을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우리의 노후의 자금은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을 많이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노후는 확정된 미래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바로 이 포커스를 분산하고 분산하라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5가지의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5가지 등을 우리나라의 그 직장인들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그런 기준으로 과연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직장인의 재테크수단 하면 물어봤더니 제일 첫 번이 예금과 적금이었습니다. 예금과 적금이 무려 63%. 거의 한 3분의 2 정도는 예금과 적금으로 재테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소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예금과 적금에 들어놓으면 이자 얼마 안 됩니다. 실질소득 결국은 마이너스밖에 될 수가 없어요.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2번째는 주식과 채권의 펀드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 사람도 뭐 한 48% 정도가 되고요. 물론 지금 여기 63%, 48%는 100%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고요. 뭐 보험도 있고 부동산 경매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에 5번째, 금하고 외환은요, 불과 2.5%밖에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달러와 달러의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글로벌 시대에 이 달러와의 중요성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이 달러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노후에 더 큰 자산, 더 큰 안전한 노후 그 자산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수단을 크게 화폐를 보면은요, 달러하고 원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자꾸만 달러를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죠. 자, 달러는 미국보다 강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IMF 사태가 왔을 때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가치가 좋았습니다. 당연히 원화 가치는 떨어졌겠죠. 그래서 1달러당 최고 2,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1달러를 살 때 2,000원까지 줬어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사정이니까 그렇다 선치더라도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미국의 잘못인데도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1대 1,500까지 올라갔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잘못도 아니고 미국의 잘못인데 미국의 달러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세계 60국이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준통화로. 자, 이것은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는 절대로 변함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달러와 원화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모든 생활을 한국이 주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원화에 투자하는 것들이 아마 좋겠죠. 그러면 투자의 비율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라면 달러 대 원화를 3대 7 내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한다면 2대 8 정도로 해서 달러에다가 최소 3에서 2%, 20 내지 30%는 달러에 좀 이관을 시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더 큰 좋은 미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달러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야,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제가 하나의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요, 원달러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이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는 주식입니다.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 원달러 환율과 이 코스피 지수는 상반관계가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이 떨어지고요.
주식이 올라가면은 환율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그래프로 상반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하시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주식이 올라갈 때는 내가 주식에 대해서 소득을 보고 혹시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일부분을 달러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달러 쪽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물론 환차 손익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환차 이익과 환차 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차 손익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 환차 이익을 발생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요. 환차 손이 발생을 할 때는 그때는 환전을 안 하고 그냥 달러로 갖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환차 손이 났을 때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달러에 대한 투자를 그래, 괜찮겠다.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시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달러 연금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재미있는 달러 연금 보험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보통 연금에, 변액연금에 보면은 주식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내 수익률도 떨어지면 결국은 내 연금도 떨어지고 적립금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적립금이 떨어지면 결국은 내 연금도 생각했던 덜 받게 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연금은요, 달러 연금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납입을 하시고 적립금이 완료돼서 연금을 개시하는 그 순간, 아니 처음 시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연금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변액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해가지고 혹시 손실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금리가 또 많이 바닥이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금리는 항상 변동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혹시 마이너스 금리가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기껏 모아놨던 적립금이 뭐 다시 IMF가 오고 금리가 와가지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내 적립금이 완전히 고갈이 됐어요. 그러면 연금을 못 받지 않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연금은요, 여러분들 투자 손실이 나거나 금리가 떨어지거나 적립금이 고갈돼도요, 처음에 확정된 그 연금은 평생 지급을 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연금이 확정이 돼 있다는 이 사실이요. 상품 궁금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험은요, 가입 나이는 35세부터 75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인출 개시 나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바로 연금입니다. 연금 개시 나이입니다. 연금 개시 나이는요, 45세부터 84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입 기간은요, 월납일 경우에는 5년, 7년, 10년이 돼 있고요. 또 일시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시납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최소 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10년 납일 경우에는 300불이고요. 7년 납이면 400불, 5년 납은 500불이고요. 여기 일시납 같은 경우는 최소 가입 금액이 3만 불입니다. 하나로 따지면 1,100으로 했을 때 한 3,300만 원이 되겠죠. 일시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변액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미국 장기 회사 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국 회사 장기 채권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코카콜라, 애플, 뭐 아마존, 또 요새 핫한 테슬라 이런 그 회사채만 초우량 그 회사채만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하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연금액이 확정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확정을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급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10년 납 기준으로, 월납일 경우 10년 납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년 납을 기준으로 하셔서 만약에 납입이 완료가 되셨다. 그러면
35세 부분이 10년 납입이면 45세가 되겠죠. 그러면 지급률이 이렇게 내가 납입한 금액의 2.26%. 만약에 거기에 내가 바로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5년을 거치하면 2.82%, 또 5년을 더해서 10년 할때 3.51%로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처음에 개시했던 연금액에 연봉이 4.5%로 불이가 돼서 계속해서 불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금에 대해서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납입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게 확정이 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얼마를 거치하면 거치할수록 이 연금액은 굉장히 상상 이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거치하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표로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하면요. 45세 남성이 10년 납 기준으로요. 월 보험료를 만약에 $1,000로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납입 보험료는 $12만 되는데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세에 사망을 하신다는 기준 하에 여러분들께서 10년 납해서 바로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시는 거하고 이분이 10년 이후에 납입 후 10년을 거치한 다음에 받는 게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45세 남성이 55세에 납입이 끝나고 나서 아까 그 지급률표에 의하면은요. 1년에 4,077불의 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납입과 동시에 납입 완료, 10년 납입 완료 동시에 연금을 지급받는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55세서부터 100세까지의 기간이 45년이거든요. 45년을 받으시면 이 분이 18만 3천 불을 받게 됩니다. 18만 3천 불. 그러니까 $12만 납입을 하셨는데 받으신 금액은 18만 3천 불 정도로 받으니까 한 6만 몇천 불이 더 받으시겠죠.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10년 동안 거치를 해놓고 만약에 받게 되시면은요, 연간 $6,322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35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5년이거든요. 100세까지. 그러면 받으시는 금액이 21만 2,700불을 받게 돼요. 훨씬 더 많이 받게 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달러로 막 얘기하니까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원화로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려고 하는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만약에 즉시 인출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 4,077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걸 원화로 하냐면 지금 1달러에 1,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448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12만 불을 다 받고 나서 더 여유로 받게 되는 시간이 15.6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5.6년을 다 받은 게 63,465달러가 더 받게 되는데 이분이 그 더 받는 금액이 6,9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10년 거치하신 분은 어떻게 되시느냐? 6,322달러, 69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한 7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시는데 이분이 한 16년 정도를 받게 되고 100세까지 사시게 되면 16년대로 더 받으시는데 15.6년하고 16년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총액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분이 10만 1,000달러, 하나로 얘기하면 1억 1,000만 원 정도를 더 받게 됩니다. 6,9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달러 이 연금은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훨씬 더 많은 여러분들한테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게 되면은요, 이 달러 연금은요, 펀드 운영 성과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평생 확정 노후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연금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한 나의 노후 금액을 알 수가 있고 걱정 없이 유지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치를 하실 경우에는 그 연금액이 4.5%의 복리로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이 노후소득 보증 금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로 노소득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원화와 달러의 포트폴리오를 나눔으로써 위험을 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미국 장기 회사 채권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초우량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염려는 없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장기 채권 수익률 5년 정도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7% 평균 수익률을 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적립금을 활용하라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다가 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돈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요. 수익이 많이 남게 되면 굳이 연금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목돈으로도 일시에 찾아서 쓸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변액 달러 연금, 여러분들의 노후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들 좀 정확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은요, 내가 몇 살 때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달러로 인한 환차익까지 가져가시고요. 만에 하나 혹시 이 보험을 해지를 하게 돼도 주식에 투자돼서 내가 얻은 수익금까지 다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요. 뭐 이러나 저러나 내가 그 돈을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66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시간으로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2187님께서 연금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 만약에 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전문의 아무래도 우리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좀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에 손해보시면 안 되죠. 이 상품을 만들 때는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손해보는 게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연금을 수령하셨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신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시 드렸던 그 보험료에 받으신 금액이 적으면 그 차액을 드리고요. 또 만약에 적립금이 더 많으면 내신 그 보험료와 적립금의 큰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드리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실 염려는 없습니다. 네, 연금 받다가 만에 하나 세상을 떠나게 돼도 자식분들이 더 그중에 남아있는 것 중에 큰 금액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3154님께서도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게 달러를 활용한 연금보험이라서 이런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이라는 게 변동성이 있는데 연금을 받을 때 무조건 달러로 받아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은.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요,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달러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 서비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화를 선택을 하시면 원화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우대 환율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만약에 환차로 여러분들이 환차 손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러면 계속 달러로 받으시고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환율이 나한테 도움이 돼서 환차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원화로 요청하시면 원화로도 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달러의 가치가 높으면 달러로 가져가시면 되고 만에 하나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도 원화로 받으면 되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 가장 유리한 선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군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시청자분들 언제까지 이게 늘어나는지 티도 안 나는 은행에다가 내 돈 넣고 기다리실 건가요? 자, 이렇게 연금보험, 달러를 활용해서 확정적으로 내가 연금액을 지금부터 알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노후 확실하게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연금보험을 비롯해서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예비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코너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놓쳐서는 안 되는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라고 합니다. 인기가 정말 많은 보험인데 오늘은 안미정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 등장을 했어요. 네. 저는 좋은 거 알고 전문가님도 정말 많이 말씀을 그쵸. 하시는데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보험도 좋다, 저 보험도 좋다 맞아요. 하니까 사실 헷갈리시거든요. 네. 일단은 질병 후유장애 보장을 왜 놓쳐서는 안 되는지 이것부터 설명 좀 아마 이 부탁드릴게요. 코너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은 그 이유를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질병후유장애 보험이 필요한 이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사실 저희가 살면서 약간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다라는 얘기 참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여기 아플 때도 보험금을 주고 또 저기 아플 때도 보험금을 주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굉장히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걸 바라니까 그쵸. 우리가 보험을 준비하시는 네. 분들이 준비하고 또 준비하시는 네. 게 그런 이유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질병후유장애 보험의 가장 큰 어떤 매력이 바로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부위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요? 굉장히 다양해요. 네. 뭐 치매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암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류마티스, 관절염, 오. 뭐 치아, 시력 네. 일로 이렇게 지금 다 한 번에 다 말씀드리기도 어려운데 네. 혹시 아나운서님 그 예전에 뭐 혹시 점 보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씩 뭐 해가 지날 때 네. 이럴 때 보러 가요. 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네. 사실 뭐 이렇게 애정운이라든가 결혼운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몇 번 호기심 삼아서 가본 적이 있긴 네. 한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간다라고 하면 저는 제가 나중에 건강이 어떨지 어떤 병에 걸릴까요? 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는 싶어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쵸. 혹시 그러니까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으니까 네. 내가 어디가 아플지를 미리 알 수만 있으면 네. 뭐 보험을 가입해 놓든 대비할 그쵸. 것 같거든요. 저희가 나름 이제 굉장히 예상을 하고서 준비를 하는 것이 네. 뭐 가족력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뭐 DNA 검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예상을 해보기는 하는데 그런 거 외에도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해서 내가 여기저기 어디가 아플지 어디가 건강이 좀 상할지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팁을 갖고 그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험을 준비하면 효과적일 텐데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중에 어디가 아플까? 과연 내 몸에서 어디가 좀 건강을 잃을까라고 했을 때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절, 뭐 치아, 뭐 시력을 잃을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좁히고 좁혀도 결국 여러 가지가 있기 그쵸. 때문에 이거 다 준비하려면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네. 이렇게 막 선택 장애가 와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분은 모르겠다, 난 그냥 포기할래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러신 분들을 위한 보험이 아마 질병 후유장애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일반적으로 장애 그러면은 그거는 선천적인 요인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장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노화가 되면서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영구적인 손상이 갔을 때를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조사해 보면은 60세 이상 장애인의 그 원인을 보면 후천적인 질환, 즉 질병에 의한 그런 장애를 얻으시는 분들이 55.6%가 되고요. 오. 그다음에 후천적인 사고, 뭐 어떤 상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또 35.4%. 그래서 그 후천적인 이유가 원인이 되는 것이 91%가 됩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꽤 많네요. 네, 뭐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어요. 사실 뭐 나이가 들면은 뭐 그쵸. 꼭 어떤 사고가 아니라 네. 그냥 조금 아픈데 네. 그게 후유증이 좀 남잖아요. 네. 뭐 손목이든 뭐 맞아요. 허리는 남는데 이게 다 이제 장애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맹장 수술이라든가 예. 이런 거는 뭐 제거를 하고 나면 어떤 후유증이 남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만약에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게 깔끔하게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했을 때
그런 어떤 장애를 안게 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령 인구들의 이 진료비를 보면은요, 장애인들이 65세 이상이 약 38.8%가 되고 그 1년에 그 치료 비용이 약 438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내 노후 앞서서 저희가 뭐 연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금의 거의 대부분을 치료비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네, 이제 우리가 머리 아프다고 뭐 통째로 외면하기보다는 그쵸. 통째로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보험을 좀 선택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여러 가지 중요한 그쵸. 질병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또 꽂히는 게 치매였어요. 네. 치매 같은 경우에도 돈 굉장히 많이 들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죠. 1년에 보통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예. 비용이 들고 있는데 질병후유장애에서 치매를 보장해 준다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 네. 대답하시는 분들 굉장히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후유장애 보험의 그 보장 범위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치매는 뭐 물론 이제 치매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그 치매 보험이 있긴 하지만 이 질병후유장애 보장에도 역시 치매가 포함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하나로 해결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암 수술을 하시고 절제를 하셨을 때는 뭐 50% 지급,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 이제 가입 금액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뭐 질병후유장애 3% 이상을 1억으로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암을 수술하셔서 이제 뭐 위를 절제하셨다라고 했을 땐 50% 지급, 즉 그러니까 가입 금액 1억의 50%니까 5천만 원이 지급되는 와. 거고요. 그리고 뭐 간암 역시 만약에 4분의 3%를 절제했을 경우에도 50% 지급되니까 역시 5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인병으로 인해서 뭐 당뇨로 인해서 뭐 발목을 절단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력을 잃으시는 분들 사실 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라고 하면 50%. 그러니까 1억을 가입을 하셨다면 역시 5천만 원. 그리고 만약에 3천만 원을 가입하셨다라고 하면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목 위에 만약에 여기를 절단을 했다 했을 때는 60%, 뭐 1억일 경우에는 6천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게 좀 금액 자체도 크고 그다음에 다양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좀 보험의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럴게요. 네. 이 종합 선물 세트라는 말이 정말 표현이 딱 맞을 네. 정도로 3에서 100%니까 여러 가지 그쵸. 보장에 대해서 뭐 네. 여기저기 네. 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워낙에 많다 네. 보니까 이해가 좀 쉽게 네. 저희가 좀 쉽게 아는 후유장애가 뭐 있을 거고 네.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어떤 네. 게 있어요? 한번 보면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질병후유장에서 예. 보장을 받을 수가 있대라고 이제 좀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인공관절 수술 많이들 하시는 예. 거 봤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예시한 거는 이제 가입 금액을 3천만 원으로 했을 때예요. 만약에 1억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겠는데 인공관절 수술을 해서 뭐 한쪽당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2번을 받으시는 건데 한쪽당 20%니까 3천만 원 가입하셨을 때 한쪽 수술하실 때 600만 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만약 두 쪽 하시게 되면 1,200만 원까지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 치매의 경우에도 그 강도에 따라서 이제 40%에서 100%까지니까 1,2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도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도 사실은 네. 요즘에 좀 굉장히 뭐 젊은 분들도 수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디스크의 손상이 갔을 때 뭐 10%에서 20%까지니까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나 난소, 대장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정도에 따라서 20%에서 75%까지, 즉 600만 원에서 2,250만 원까지 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예. 좀 아는 그런 질병 후유장애로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하시는 그러한 분들 있는데요. 치아 결손, 뭐 틀니라든가 임플란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치아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치아가 결손됐을 때도 그 질병후유장애 보험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150에서 600만 원까지도 다 보장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청력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다 보면은 뭐 청력도 그렇고 시력도 그렇고 그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5%에서 80%까지 즉 150만 원에서 2,400만 원까지도 다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스 같은 경우에도요. 5%하고 100% 5%에서 100%까지인데 사실 저희 엄마가 그 류마티스 판정을 받으셔서 계속 그러세요. 병원을 다니세요. 예. 근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게 당연히 오겠다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막상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보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그 아나운서님보다도 더 어린 나이의 친구들도 그래요? 있고 예. 예. 굉장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미리를 준비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평생토록 뭐 혈액을 투석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75%까지니까 2,250만 원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몇십만 원, 100만 원도 아니고 예. 1,000만 원 단위인데 예. 여기저기 머리끝부터 그쵸. 발끝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한 번 받았는데 다른 데 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도 또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또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또 반복적으로 계속 받는다는 것이 가장 질병후유장애 보험의 매력이고 그래서 굉장히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 좀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좋은 줄 알면서도 못 듣고 있어요.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비싸다고 저도 예,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질병후유장애 보험 자체가 뭐 보험료가 싸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보험은 가족이 뭐 자녀들부터 부모님들까지 10,000원대에서 뭐 20,000원대면은 충분히 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볼까요? 예. 지금 보시면은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로 제가 이 보험료를 한번 예시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앞서서 그 가입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이고 그리고 20세에서 40세까지는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제 50세부터는 가입 한도가 이제 2,000만 원으로 낮춰지고 60세에서부터는 이제 1,000만 원으로 낮춰지는 이러한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20세에 보면은 20세, 30세, 40세 남자분만 2만 원대고 나머지 분들은 다 10,000원대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50세하고 60세 같은 경우에도 2만 원이 이제 뭐 50세 남자분이 2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000원대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러 부위를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온 가족이 다 10,000원대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선물 같은 그런 보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공이 하나 빠진 줄 알았어요. 아니 10,000원대 예. 아니 별 보장이 아니어도 그쵸. 10,000원대면 그냥 부담 없이 가입해볼까라고 예. 생각을 하겠는데 그 좋다는 질병후유장애 보험을 그쵸. 10,000원대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가족들 전체 가입을 해도 예. 3-4만 원이면 맞아요. 충분히 추가할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의 원픽이랄 거 할 것 없이 저희 질병후유장애 10,000원대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쵸.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험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보험인 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저거 나 너무 골치 아프고 복잡해서 나는 그냥 안 할래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편하게 10,000원, 2만 원대로 이렇게 보장을 딱 들어놓으시고 좀 든든하게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그 특징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여러 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도 한 번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가장 빼먹을 수 없는 거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점 때문에 이 보험은 그냥 그동안 고민 많이 하시고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은 선택하셔서 좀 더 노후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험 전문가 분께서 강추하시는 보장인 된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3에서 100%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복, 중복 보장 다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조금만 아픈 데에 대해서도 쉽게 보장을 받는데 한 사람당 한 달에 10,000원대면은요 이 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연락 한번 주셔가지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보험에 추가해 보시는데도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미정 전문가님과 토마플랜 AB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방송 중에 나도 보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 이 보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6번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전화와 문자 통해 상담 도움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도착을 했네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군 전문가님께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251님께서 방송 보시고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문의 주셨네요. 자, 이분이요. 펀드 변경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변액연금보험에서 펀드 변경을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본인이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건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펀드 변경할 때는 일단은 가입을 하셨던 그 상품에 따라서 그 펀드 라인업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내 펀드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펀드를 변경을 할 때 그 가입자의 그 변액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안정형인지 아니면 적극형인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공격형인지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어서 그걸 확실히 하셨는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적극형이라면 주식형 펀드의 비중이 많이 높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안정형이라면 채권형 펀드 쪽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펀드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이 지금같이 이렇게 좀 하락일 시일 때는 주식에 있는 주식 그 비중을 좀 많이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고요. 채권형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줄이시는 게 좋고요. 좀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 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채권형 쪽으로의 그 비중을 좀 높이십시오. 그리고 채권형 쪽으로 하고 주식형 쪽으로는 좀 내려주고요. 이렇게 좀 변경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좀 의뢰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펀드가 가입하셨던 그 펀드를 가입하셨던 그 회사에 보면 공시시일이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상품에 대한 변의 펀드의 그 수익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평균 수익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크게는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주식형을 많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채권형 펀드를, 그리고 좀 변경 주기를 좀 짧게 하지 마시고 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이렇게 좀 변경 주기를 좀 이렇게 해놓으시는 게 아마 좋을 듯 합니다. 시청자분들도요, 내 투자 성향에 대한 고민, 내가 좀 공격적인지 안정적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고, 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와 함께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5609님께서 8개월 전에 수술비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사고로 다리 수술을 받아서 보장을 받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용종을 제거하신 거예요. 이럴 때 제가 또 이 수술비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안미정 전문가님,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수술비 보장 혹시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너무 좋네요. 만약에 이렇게 가입을 해놓으셨는데 보장을 못 받으시면 좀 속상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잠시 이렇게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가입을 하신 지가 8개월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첫 번째 그 수술을 하신 게 그 사고로 인해서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100% 다 지급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사고가 날지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서 보험을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술비는 당연히 100% 다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용종 제거하셨을 때도 이제 거기서 질병 수술비가 나갔을 텐데 아마 그거는 이제 1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50%만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시청자님 빨리 완쾌하셔서 수술하신 것도 그렇고 좀 건강 되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수술비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그 점이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상해와 질병에 대한 어떤 그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고로 인한 보장 받고 그 이후에 용종을 제거해서도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50%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이렇게 계속 받는 수술비에 대한 상담도 아래 전화 문자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도착을 했습니다. 9387님께서 암에 대한 보험 문의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암으로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비갱신으로 준비하려니까 암보험이 너무 비싸서 혹시 암보험을 어떻게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 김성훈 전문의 도와주시죠. 네, 사실은 이 보험이 암보험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유지거든요. 그렇죠. 예, 아무리 좋은 보험도 유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만약에 비갱신으로 준비하시면 좀 힘드시다고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갱신으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이고요. 갱신으로 준비하시고 혹시 가족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요새는 그 부위별 암 보험을 또 판매를 합니다. 오, 이게 예. 뭐냐면 만약에 가족력이 뭐 위암에 걸렸다, 뭐 췌장암에 걸렸다, 유방암에 걸렸다 이러면 그 보험만 좀 특화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좀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기본형을 일반암을 1,000만 원을 비갱신을 가입을 하신다고 하고 아주 그 특정 암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좀 집중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전체적인 거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좀 부수적으로 갱신형으로 좀 첨부를 해서 가입하신다면 좀 합리적으로 좀 보험을 좀 가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보험이 무조건 비갱신으로 가실 필요가 없이요. 지금 연락을 주신 분처럼 나는 보험료가 너무 걱정이 돼요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암보험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가족력이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가족력이 있는 암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6877님께서 자녀의 연금보험에 대한 문의를 주셨어요. 이분이 자녀 앞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선택에 좀 어려움을 겪으신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안미정 전문가님 연금보험 추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뭐 앞서서 플래닝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이제 문의 오는 게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확실히 그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분은 이제 자녀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확실한 그 자녀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이 돈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은 이 자녀분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변액연금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변액연금을 해서 이제 장시간 이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충분히 어떤 이익이 날 거고 그리고 추가 납입을 좀 활용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추가 납입에 대해서는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100% 다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유리한 점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이 자녀분이 이 보험을 물려받더라도 자기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때 여윳돈을 더 넣으면서 투자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율 상품보다는 실적 배당형 상품을 받아서 그걸로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가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처음에는 그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연금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자녀분이 이거 딱 받으시고서 너무 큰 선물이고 든든한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선택해서 가입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빨리 준비하는 연금이 가장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자녀분 이렇게 어릴 때 미리미리 변액연금으로 또 추가 납입까지 활용하시면 정말 유리한 선택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우리 자녀를 비롯한 내 보험, 연금보험 비롯해서 건강보험까지 보험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